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야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독감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접종을 했거나 접종을 앞둔 분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인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직 원인 규명은 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은 맞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가 모두 독감 백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를 그렇게 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이 백신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망했으면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연관성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 인과성까지 증명되려면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예방접종을 사망 전에 했다는 시간적 순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2009년 이후에 독감 접종하고 이제 사망해서 보고된 건이 이제 25건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 연관성이 인정됐던 거는 딱 한 건이었고 그게 이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규모 예방접종을 했고 그때 이제 길랭바레 신드롬과 비슷한 신경증이 발생해서 2010년도에 사망한 한 건이 있었고 부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 사이에 어떤 확인된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공통점을 찾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9명이 지금 신고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네. 이제 한 분을 빼고는 다 이제 무료 접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이한 것은 오히려 이제 우리 독감 백신 모든 이제 백신에 보면 라트 번호라고 제조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제조 번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해당 그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어떤 다른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각 로또 번호별로 한 8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이미 예방 접종을 시행을 했는데 네. 이상 반응은 한 건에서 3건인데 아주 가벼운 이상 반응입니다. 알레르기라든지 접종 부위 통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백신에 의한 문제이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개인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닌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이제 부검도 하고 역학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상 반응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지만 독감 백신 접종한 뒤에 이상 반응이 신고가 된 게 353건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까? 2017년 108건에 비하면 많아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예방접종의 이상 반응은 수동 감시 체계, 즉 이상 반응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초기에 백신 운송 과정 문제 등이 불거져서 능동 조사를 했습니다. 즉 네네. 해당 백신을 맞은 사람을 일일이 다 전화해서 어떤 문제가 없었냐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신고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예. 이상 반응 건수를 이렇게 통계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실제로 네.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는 아주 가벼운 반응, 예를 들면 통증이라든지 열감 같은 게 느껴지고요. 또 전신적으로 피곤하거나 또 그런 반응도 한 20% 정도는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이 독감 백신하고 사망 원인의 연관성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그 조사를 시도의 역학조사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부검을 해봐야 하는데 유족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부검이 필요한지 원하는지를 보고 부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백신 때문에 사망을 한 건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아무리 짧아도 2주 이상 걸리고요. 그런 조사를 가지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인과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 120일 이내에 보상을 만약에 유족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결정을 내려서 보상을 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는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 정도는 기다려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2주 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4개월 이내에는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독감 백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 우리가 백신 종류가 자백신이 있고 생백신이 있는데요. 독감 백신은 이제 거의 사백신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를 죽인 다음에 만든 백신이고 이 백신이 1945년부터 사용이 돼 왔기 때문에 70년이 넘게 쓰인 거잖아요.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쓰이기가 힘들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매년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 10년 넘도록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이 인과성 있게 나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가지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병관리청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때 사망자 중에 2명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 중증 쇼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예, 정확하게 이거는 본인의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서 이제 호흡 곤란이라든지 혈압 저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은 한 15분이나 10분 이내에 나타나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빠르게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제로 치료를 하게 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꼭 그렇진 않고요. 보통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또 예방접종에 이제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계란을 가지고 유정란을 가지고 만든 백신은 맞지 말고 다른 백신을 맞으라라고 권고를 하고요. 우리가 이런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고 병원 내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 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간 안에 반응이 나타나는 게 반응이 나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아나필락시스라는 면역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하루 정도는 좀 편안하게 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열심히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접종받고 난 다음에요. 약간 좀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뭔가 이건 평상시 내 모습하고 좀 다르다거나 이럴 때 좀 불안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네, 보통 이제 조금 피곤하고 열감이 느껴지는 정도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심박수가 증가해서 갑자기 가슴이 많이 뛴다든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가족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망자들 보면요. 70, 80대 어르신들이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백신을 안 맞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좀 역으로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실제 독감에 걸렸을 때 훨씬 심하게 앓게 되고 폐렴이라든지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거거든요. 요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자녀분들이 백신 맞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예, 예방접종을 맞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몸이 좀 불편할 때 가시지 말고 아주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럴 때 가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 많을 때 가는 것보다는 낮 시간에 사람 좀 없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인이 지금 백신을 맞고 사망한 분들의 사인이 확인될 때까지는 접종을 좀 일시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만약에 어떤 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다라고 한다면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습니다.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되고 해당 제조번호의 백신은 접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9명 사망 한 사례를 보면 백신 제조 번호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백신을 맞고요. 사망에 이를 만한 요인이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겁니까? 백신 자체에 어떤 변질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백신 사고인 경우고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WHO에도 인플루엔자 백신 후에 어떤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리스트가 되어 있지만 사망은 없습니다. 최근에 상온 노출 문제라든가 백색 입자가 발견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을 두고 접종 중단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잡음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제 굉장히 민감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상온 노출이라든지 동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쳐다보니까 더 이런 사례가 눈에 띄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런 문제는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망 사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인과성이 있는 부작용도 좀 더 찾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사망 자체가 예방접종을 맞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혹시 이게 영향을 좀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백신은 3가였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맞는 유료 백신은 다 4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4가 백신이 작년에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2천만 명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한 반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4가 백신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4가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이미 알았을 거고 이 4가 백신을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사망 사고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앞서 이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어온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독감 백신 맞기가 좀 주저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예방접종은 모든 치료약이나 백신이 그렇듯이 100% 안전하고 100% 효과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효과도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렸을 때의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무료 예방접종도 감염됐을 때 폐렴이나 사망 위험이 높으신 이제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든 어떤 치료든 본인이 이제 위험과 이제 혜택을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코로나19나 아니면
이제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본인이 만성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돌봄 노동을 하고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는 게 오히려 낫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김호랑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샤이니의 초록비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 새롭지만 같은 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매일 가던 대로 향했지. 하지만